철없는 10대들의 놀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왜 그러냐? 요새 그 살인 예고글들 많은데 대부분 작성자 찾아보면 청소년들이고 왜 그랬냐 물어보면 장난이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행처럼 좀 놀이처럼 이런 걸 여기고 있는데 제가 미국의 사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 범죄 예고하는 경우에는 중범죄 처벌을 받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었던 일을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어린 학생이에요. 경찰이 체포해서 지금 보면 수갑도 좀 찬 것 같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 범죄 사냥꾼이 설명을 좀 해줄까요? 예,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10살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돌격소총 사진을 보내면서 내가 이거 샀다. 학교 축제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 봐요. 돌격소총이요? 예, 돌격소총. 예, 그거를 친구가 이제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는 이건 단순 장난이었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를 3주간 구치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른처럼 좀 처벌을 한 거군요. 예, 강력하게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니까 경찰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 사건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 체포 당시 경찰이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Sit your child down and tell your child, do not make a threat. If you make a threat in this county, in my county, Lee County, we are going to find you. We're going to charge you. You're going behind bars. 네, 그 학생을 체포하기 전에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른들한테도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라. 협박하면 누구든 찾아내서 감옥에 넣겠다. 네, 그 미국에서는 이 허위 범죄 예고할 때 청소년도 실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고 미국이랑 우리나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좀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누리꾼들은 진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부터 뭐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허위 범죄를 예고하는 것을 중범죄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미국 중앙정부가 뭐 최고 5년형에 처한 후에 각 주가 최대 15년까지 추가로 징역형을 더할 수가 있는 처벌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신림동 사건 이후에 이 범죄 예고가 쏟아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나섰고 그 중에 이제 그 놀이공원 살인 예고했던 19살 남학생은 이제 구속까지 했어요. 그 체포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놀이공원 예고글 올린 19살 남성. 지금 체포 당시에 지금 경찰이 하는 얘기가 너 유튜브 너라고는 안 했습니다. 유튜브 댓글 달았습니까? 어떤 글에 달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범죄 사냥꾼 무슨 영상에 어떤 댓글 달았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일단 그 인터넷 게시글 중에서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죽이려 한다는 이런 댓글을 여러 개 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 체포되는 저 남성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단 이유가 자기 환경이 불우해서 다른 사람도 불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나도 불우하니까 너희도 불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뭐 놀이공원에서 뭐 일가족에게 흉기난동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잡혔고요. 그렇습니다. 체포됐고 구속도 됐습니다. 협박죄와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살인 예비죄로도 추가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새 이제 경찰이랑 검찰이 좀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모든 혐의를 다 적용한 사례인데 이 남성이 경찰 추적 피하려고 인터넷에 글 올릴 때 그 소위 말하는 VPN,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회하는 그런 거 못 잡게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죠. 그래도 요새 다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버 범죄에서는 우리 경찰에 있는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 기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막 PC방 가가지고 막 IP 막 우회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잡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든든하네요.
그 앞서 네. 변호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죄 다 네. 적용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이번 사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이유가 또 네. 근데 제가 뭘까요? 앞서 네. 이 지금 19세 남성에 대한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살인 예비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강력하게 담아본 거고 예. 사실은 그 살인 예비죄까지 적용된 사건은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체포된 그쵸, 그쵸. 흉기를 소지하고 예, 예, 있었던 허무 씨. 네, 예, 그 예. 사건인데 이 사건도 살인 예비죄까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네. 이것도 아니 공무원들이 지금 놀이동산에 어느 놀이동산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전국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면서 공무집행을 지금 현저히 교란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많은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다시 이런 글을 올릴 경우에는 엄중하게 앞으로도 처벌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놀이동산인지를 모르니까 전국에 있는 놀이동산 유원지에 지역경찰, 기동대 다 배치했다고 하고 맞습니다. 정말 큰 치안력 낭비잖아요. 요즘 네. 같은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자,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글을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걸 그냥 장난이나 뭐 유행에 따르는 그런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댓글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막 저런 식으로 뭐 그냥 어쩔 거예요. 뭐 막 하는 것들을 막 올려요. 뭐 오픈 채팅에 뭐 올리고 네. 좀 뭐 유행에 참여한다. 네, 이제 좀 빼주시죠. 표현이 좀 격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글을 올리면서 그리고 뭐 일부는 흉기 사진을 올리면서까지 뭐 이거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리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잠깐 올렸다가 지우면 모를 거야. 아. 잠깐 올렸다가 난 이제 어떻게 찾아?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10대들이 온라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도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과시.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네. 댓글에서조차도 이런 것을 이어서 하는 건데 네. 처벌이 반드시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처벌도 뭐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반드시 처벌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글 하나를 아주 손쉽게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올릴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처벌되는 행위라는 걸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신림역 사건 이후에 네. 경찰에서 좀 67명을 검거했어요. 예. 그리고 그 검거된 인원 중에 청소년이 약 그 34명으로 네. 이 10대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절반이네요. 예, 52%에 해당되는 네. 그 상당수가 청소년 장난 이런 식으로 네.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구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 친구들이 경찰서에 와서 장난이에요, 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녁에 저희 또 관할에서는 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네. 그 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112 신고를 한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검거를 했는데 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봤다. 네. 그리고 자기는 혼자 살고 있는데 네. 너무 애롭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냥 장난전을 한 거다. 이렇게 떼내주는 후회를 했지만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외로워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이분은 미성년자도 아니고 30대. 그렇습니다. 예, 관심받고 싶어서.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 장난전화 경찰서에 하면 바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징역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진짜. 본인이 그 전에 혹시 전과가 있다면은 징역형도 나올 수가 있는 사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관심받고 싶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출할 경우에는 범죄자가 된다, 낙인 찍힌다 이런 것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법무부에서 네. 이 살인 예고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했던데 그 내용 우리 신변 네.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이 살인 예고가 잇따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불안이 너무 높고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치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살인 예고,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를 신설을 한다고 입법 예고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 장소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 처벌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 사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뭐 흉기 소지에 대한 네. 이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거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들고만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8만 원 범칙금 내고 돌려보내고 그런 얘기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법 규정을 신설하자라는 얘기가 과거 2016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논의가 성숙되지 못한 단계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논의가 국민적으로 좀 더 공감대를 얻는다면 국회 통과돼서 이런 범죄에 좀 엄정 대응을 해서 직접적인 근거.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 나가서 공무집행 방해됐다가 아니라 그 자체,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예고글을 놀이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범죄를 놀이로 치부하다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WWW 따따따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잡으실 분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네. 누가 언제 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달 초에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누가 10대 청소년 4명이 포천해안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저 영상도 좀 준비가 되어 있죠.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그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만나서 막 폭행을 해요.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SNS 놀이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영상 보면 당시 학생들이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서 뭐 지갑 있냐 너 뭐 불법 체류자인 거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CCTV 영상 저희가 그 장면을 그대로 담을 수는 없지만 이제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좀 폭행을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경찰서 와서는 쌍방 폭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요. 예, 그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도 맞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B 씨도 그래서 이제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찰들이 이제 CCTV도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B 씨가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폭행 당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담당했던 포천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 10대 A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공범들은 각 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처벌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 SNS에서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또 영상이 있어요. 뭐 불법 체류자 잡는 방법이라고 그게 뭐 SNS에서 막 돈대요. 근데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 만나면 뭐 신고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자기네들끼리 장난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신고하면은 뭐 포상을 받냐 이런 글이 많이 있고 이런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법무부에 신고하면 포상 주냐 이런 게 문의가 상당히 많고 왜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숫자가 뭐 41만인데 20만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게 이제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신고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오히려 취미로 잡으실 분 직접 돈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